네, 다음 주 설 연휴 기간 이 금융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주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좀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울고 또 웃었던 시작이었습니다. 이 상승과 좀 하락을 오간 가운데 다음 주에는 또 긴 휴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빅테크 실적, FOMC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은데 이후 어떤 방향을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이죠. 30일 새벽에 1월 FOMC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요. 바로 직후죠. 그러니까 아침 7시 경쯤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그다음에 IBM, ASML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이 이날 발표가 좀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연휴를 마치고 이제 그 주식시장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다음 날 아침 7시에도 애플과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좀 약간의 어떤 경계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닝 시즌은 좀 하이닉스가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처럼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끊었던 게 이제 은행주들인데 올해의 순이자 수익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예상보다 좀 많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은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 기업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분기별로 올해도 상반기에는 한 10% 전후 정도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10%대 초반 그리고 이제 후반까지 점차 이제 증가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빅테크 기업들 설 연휴에 집중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처럼 이익 전망의 호조세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 때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좀 발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 가이던스 중에서 자본 지출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밝혀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메타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나중에 발표될 아마존도 여기 포함이 되고 알파벳도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들 기업들이 AI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 지출을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황 전반에 분위기를 그려줄 수 있는 것은 실적과 또 투자 규모,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이자 또 다른 국가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단어인 관세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는 코멘트를 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게는 사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예요. 발표한다면 쇼크가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미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12월을 제외하고 한 11개월간의 미국의 그 상품 수지 흑자 적자를 이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던 국가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 2,90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규모고요. 유로존 전체의 적자 규모가 한 1,90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중국 한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적자 규모가 50% 정도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고요. 멕시코가 지금 국가별로는 중국에 의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61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 독일, 대만, 캐나다, 대한민국이 3위에서 7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한테 기록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한 600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렇듯 미국이 주요국에 대해서 상당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 규모가 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캐나다하고 미국,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일부 이제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차 관세 규모가 큰 다른 나라들로 이게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관세 정책 자체보다는 한미 FTA를 다시 개정한다든가
또는 방위비 쪽의 어떤 규모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 자체가 어떤 압박 요인이 되지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어떤 큰 부담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특히 향후에 중국과의 어떤 무역 마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환율인데,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는 부분이 얼마만큼 다시 커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연초에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이 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직 최종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확산되고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마다 환율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 이런 위험은 잠재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초대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좀 원자력이나 전력 같은 AI 인프라 관련주 에너지 쪽이 많이 반응을 했는데, 이쪽은 연초 주도주로 지금 면모를 굳혀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지속할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화한 첫 번째 AI 인프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이 들여졌을 가능성이 높고, 오픈 AI 같은 기업이 여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투자 규모만 한 1,0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이거는 5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이 AI 인프라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AI 산업의 연관성이 높은 반도체, 주로 이제 그 HBM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런 반도체랑 전력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잘 알려졌다시피 이 AI 데이터 센서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력을 상당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전력망, 그리고 소형 원전 관련 이런 산업도 상당 부분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산업과 관련돼서는 성장성이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고평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자극 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고금리 환경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 또는 어느 시점에 어떤 모멘텀으로 이게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좀 강했던 에너지 쪽에서 이 전력이나 원자력 말고도 반도체 쪽까지도 수혜가 기대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좀 금리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BOJ가 오늘 예상대로 0.25% 인상을 했고요. 방금 또 속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경제가 좋다면 계속 올릴 수도 맞습니다. 있다, 이런 코멘트까지 좀 내놨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좀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금리 인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다음 주 파월 의장의 코멘트의 영향은 좀 어느 정도 줄 것이라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상 카드인가요? 예, 뭐 협상 카드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18년도에도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리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파월 의장이랑 부딪힌 케이스가 있는데, 뭐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정책에 대한 간섭,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연준은 그 당시 물가하고 고용 상황을 맞춰서 통화 정책을 전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연준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중요한 거는 당연히 다음 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기존의 물가하고 고용하고 이제 균형 잡힌 상태에서 물가 쪽으로 이동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이게 이제 다음 주 FOMC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균형 잡힌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뭐 전반적으로 금리나 환율에 다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의 우려대로 이 물가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된다면, 금리가 이제 뛰어올 수 있고, 이게 달러 강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외에도 이 파월 의장의 코멘트 그리고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이 원래는 고용에 집중해서 금리 향방을 결정했었는데 이제 물가로 이동을 시키게 된다면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좀 휴장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짧게 연휴 이후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빅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이제 1월 달에 큰 이벤트가 FOMC 그리고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이게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절대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예정된 이벤트들이 큰 어떤 부담 없이 지나간다면 연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의 1차 반등 목표치가 한 2,500포인트, 2,600포인트 사이로 일단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대 많이 온 거는 맞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벤트가 시장 예상대로 친화적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